자, 사회보장. 사회보장이라 함은 출산, 양육, 실업, 누령, 장애, 뜨르륵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뭔가 어색하다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뭔가 어색하다 싶었는데 마이크를 안 들었군요. 어쩐지. 자,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다 포함합니다.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 사회보험하고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평생사회안전망 얘네 정의는 꼭 나와요. 꼭 외워두세요. 이 정의. 사회보험은요.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사회보험. 보험 방식. 사회보험이니까 보험 방식이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4대 보험. 고용산재, 연금건강. 요게 바로 사회보험입니다. 고용산재, 연금건강. 이거 사회보험 누가 합니까? 국가예요. 국가가 운영합니다. 이거 지자체는 안 들어와요. 지자체가 하지 않아요. 자, 국가가 하는 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게 바로 사회보험입니다.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뭐예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거예요. 공공부조. 부조한다 하죠. 우리 부조한다. 제일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국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이런 것들이 공공부조. 자, 용어가 어렵습니다. 공공부조는 최저생활. 키워드가 최저예요. 최저. 사회서비스는 뭡니까? 공공부조는 아니에요. 하지만 약간 조금 더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인 게 아이돌봄 서비스랑 그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런 뭐 지자체 각 구청마다 제각각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사회 서비스인데요. 키워드가 인간다운 생활 보장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최저 나오면 공공부조. 그 밖에 뭐 향상 뭐 이런 단어 나오면 사회 서비스. 이렇게 외워두시죠. 그 다음 특이한 거 평생사회안전망. 얘가 정말 특이해요. 이건 그냥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생애 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욕구와 특정한 사회 위험에 의하여 발생한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를 말한다. 키워드는 기본 욕구와 특수 욕구. 요 두 개가 등장하면 얘는 평생사회안전망이라는 단어예요. 요 정의 개념 꼭 기억해 두십시오. 매년 나왔던 문제입니다. 매년. 근데 이게 너무 쉬우니까 요즘에 살짝 꼬아서 나와요. 요즘에 살짝 꼽습니다. 자, 3페이지.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이게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 있고요. 국가의 책임이 있고 국민의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그 가운데 국가부터 볼게요. 사회보장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경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 경년. 우리 배우는 사회보험법에서 경년이라는 단어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경년.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 경년. 경년은 2년마다죠. 자,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입니다. 국가가 하는 게 있고 지자체가 하는 게 있고 근데 국가가 같이 하는 게 있고 이게 바로 맨 위에 있는 겁니다. 국가 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할 책임.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 요거 특이하다고 말씀드렸죠. 언뜻 이 지문만 나오면 이거 가장의 책임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니에요. 국가예요. 국가가 우리 가정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가정과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 복지 활동을 촉진해야 할 책임.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증진하는 책임,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할 책임들이 있습니다. 자, 국민은요. 국민도 책임이 있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협력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에 협력해야 되고요. 국민도 이런 협력과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다. 어렵게 나온다면요. 그 밑에 사회보장 기본계획이랑 사회보장위원회입니다. 여기도 저는 꼭 나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합니다. 5년마다. 누가 수립하느냐?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국무회의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국무회의 거쳐요.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두 군데입니다. 둘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사회보장 기본계획 포함사항. 사회보장 기본계획, 우리 이런 것들이 막 가끔 나와요. 다른 법조문에도 무슨 위원회가 이런 것들을 심의한다 쭈르륵 나오는데 너무 많잖아요. 걔들 그냥 눈으로 바르셔도 되는데 얘는 좀 기억해 두세요. 문제 내기가, 꼬아서 내기가 참 좋습니다. 보세요. 1번, 국내외 사회보장 환경의 변화와 전망. 이거 심의한다는 거예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기본계획에서 이걸 포함해야 된다는 겁니다. 2번, 사회보장의 기본 목표 및 중장기 추진 방향. 그렇죠. 거대한 기본계획이니까 좀 거시적인 거예요. 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사회보장 관련 기금 운용 방안, 사회보장 전달 체계, 그 밖에 사회보장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이 7가지를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밑줄 친 거 있죠. 2번, 3번, 4번, 7번. 얘는 변경하려고 할 때도 국무회의랑 사회보장 심의를 거쳐야 돼요. 나머지는 변경할 때 안 거쳐도 돼요. 시행령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행령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변경할 때 얘네들은 거쳐야 된다. 심의를. 근데 1번, 5번, 6번은 안 거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2번, 3번, 4번, 7번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만약에 지문으로 내가지고 다음 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회보장 기본계획 심의사항은 내기 딱 좋죠. 자, 사회보장위원회. 또 기출이 많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상설심의기구. 보건복지부 장관 아니에요.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상설심의기구입니다. 심의 조정사항은 이렇게 주르륵 있습니다. 1번부터 13번까지 한번 외워보시고요. 자, 보시면 4페이지요. 구성 및 임기 보세요. 우리 교수님들이 이런 거 좋아합니다. 구성 보십시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입니다. 위원장은 누굽니까? 국무총리. 위원장은 국무총리. 국무회의의 위원장이 누구죠?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국무회의는 제일 위에 있는 회의니까. 그 밑에 얘기는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위원회인데 짱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재부 장관,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제가 설명드릴 때 왜 고용노동부 장관 우리 형님이 없냐, 교육부가 왜 들어가 있냐, 기재부는 돈이니까 들어가고, 그렇죠? 그 얘기 드렸습니다. 기억하기 쉽겠죠?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위원장이 아니에요. 위원이 이제 30명이 있는데 여기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각 부처 장관들이 쭉쭉쭉 있어요. 위원은 30명이 됩니다. 위원회는 간사 2명을 두고요. 간사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어렵게 나오면 이런 거 나와요. 위원회 임기는 2년. 공무원인 위원회 임기와 기관 대표 임기는 그 재임 기간.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 심의 조정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둡니다. 보건복지부의 사무국. 네. 사회보장위원회 밑에 실무위원회가 있고요. 실무위원회 밑에 분야별 전문위원회. 그 계층이 달라요. 실무위원회 밑에 전문위원회예요. 그 다음이 요거예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입니다. 이게 막 날짜가 나와요. 내가 그때는 기본으로 할 때는 외우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외워야 될 타이밍입니다. 지금은 외우세요. 수립 언제 하느냐.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 시행을 위하여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작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계획을 작성할 거라는 지침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는 거예요. 우리 내년에 이렇게 할 거니까 우리 지침은 요거예요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각 부처, 지자체에 막 뿌리는 게 12월 31일까지. 그럼 그걸 받은 각 부처는 언제까지 내냐? 한 달 이내에. 그러니까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 제출합니다. 1월 31일. 이게 계획 수립이에요. 연도별 시행계획이에요. 기본계획, 5년마다 하는 거 기본계획 그거 아니에요. 기본계획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우리 국토개발 10년 계획인가? 제가 중학교 때 배운 게 있는데. 하여튼 뭔가 거대한 계획은 5년마다, 10년마다 이런 계획이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 매년이에요. 그래서 12월 31일에 우리 내년에 이렇게 할 거니까 너네 시행계획 제출해 그러면 1월 31일까지 내는 거죠. 평가예요, 평가. 자, 그 시행계획을 했어요. 원래 모든 조직이 다 그렇습니다. 국가행정조직도 그렇고 계획을 수립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계획대로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계획대로 안 된 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계획보다 잘 된 건 뭔지 평가를 하는 자리를 가집니다. 그 평가는 언제 하느냐? 이 지침은 또 1월 31일에 주네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각 중앙행정기관에 그렇겠죠. 또 이거 12월 31일까지 내면 각 부처에서 승질 내겠죠. 야, 수립도 하고 평가도 똑같이 하냐? 따로따로 좀 해. 그래, 1월 31일까지 하면은 중앙행정기관장은 또 언제 제출하느냐? 2월이 아니에요. 얘는 또 2달을 줘요. 3월 31일까지. 야, 계획 수립하느라고 힘들었어. 2달 줘. 평가는 좀 2달 좀 넉넉하게 해도 되지 않냐? 3월 31일까지 제출합니다. 요 날짜들.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평가를 막 다 수립할 거 아닙니까? 각 부처에서 올 거 아니에요. 우리 작년에 우리 이렇게 했어라고 3월 31일까지 오면 그 결과를 검토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너네 잘했다 못했다를 언제까지? 9월 30일까지 통보해 줍니다. 되게 느리네요. 평가 좀 빨리빨리 해서 좀 빨리빨리 주면 좋을 텐데 9월 30일 굉장히 늦어요. 3월 30일까지 받아놓고 각 중앙행정기관에 쪼아가지고 2달 만에 받아놓고 자기들은 6개월이 걸린다. 죄송합니다. 보건복지부 소속에 계시면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릴게요. 하여튼 6개월 동안 평가를 아주 꼼꼼하게 하신다. 이 날짜 외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날짜. 자,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협의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라는 게 참 보건복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각각 다 합니다. 이 제도를 신설하려고 할 때 매년 이제 4월 30일까지 협의 요청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제출하는데 지자체는 6월 30일이에요. 네, 신설할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뭐 교육부 장관이 뭐 이제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학교에서 초등 돌봄 서비스를 뭐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할 때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보장위원회에 심의 걸쳐야 되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런 걸 우리 해도 될까 하면 협의 요청서 낼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날짜가 4월 30일까지. 지자체장은 6월 30일까지. 날짜들 매우 헷갈립니다. 날짜 잘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기본법은 나올 게 이런 거밖에 없어요. 여기서 6문제나 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지금 그런 게 계속 나오고 있고 아마 올해도 5문제나 6문제 나올 건데 이게 틀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어렵게 나와봤자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사회보장 기본계획 심의 관련된 거 이런 것들입니다. 자, 사회보장 수급권. 수급권자는 모든 국민입니다. 외국인은 상호주의가 원칙. 상호주의가 원칙이에요. 또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니까 설명드리면 모든 외국인들은 상호주의. 우리나라 국민,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 외교 관련된 거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이 그 나라에 가서 다쳤을 때 너네에서 건강보험 해줘? 그럼 너네 나라 국민도 우리나라에서 건보 처리해줄게. 서로 협정이 돼 있어야 해줍니다. 무조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상호주의가 원칙입니다. 2번 사회보장 급여 수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수준이며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 급여 수준을 결정합니다. 수급권의 보호.
사회보장 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음. 계속 나와요. 양도, 담보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 기본값입니다. 수급권의 제한.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으나 필요한 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수급권 제한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필요한 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보장이라는 거는 일종의 국민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최소한의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필요한 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정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막 건강보험 정지해버리면 치료 못 받고 그럴 수 있거든요. 요즘에 바뀐 게 있는데 혹시 최근에 병원 가보신 분 계십니까? 2024년 5월 20일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법령을 하나 바꿨는데 그 신분증 꼭 지참해야 돼요. 병원 갈 때. 그전에 신분증 확인 안 했거든요. 최초에 갈 때 주민번호 쓰고 전화번호 쓰고 두 번째 갈 때는 뭐 이름만 내면 바로 그냥 이렇게 해줬잖아요. 강화됐어요. 무조건 신분증 확인합니다. 요즘 건강보험증 안 들고 다니죠. 써있더라고요. 5월 20일부로 뭐 건강보험 법률이 개정된다고. 나오진 않겠죠? 안 나올 겁니다. 수급권의 포기.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내가 수급권을 포기할 수 있어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으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어요. 무조건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에 위반되는 경우는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한 후에는 취소할 수 있어요. 네, 포기한 뒤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거 포기한 거, 술 먹고 포기한 거야. 미안해. 가능하다. 가능하다. 사회보장 수급권은 그렇게 할 수 있다. 비용 부담.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역할 분담에 따라 국가, 지자체 및 민간 부분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됩니다. 사회보험.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공공부조. 국가와 지자체.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자체. 사회보험. 지자체 없어요. 사회보험 지자체 없어요. 사용자, 피용자, 자영업자, 국가. 그죠? 사회서비스. 부담 능력이 있으면 수익자 부담 원칙, 국가 지자체 보조. 부담 능력이 없으면 국가와 지자체 부담. 그렇죠. 그래서 어디 뭐 동사무소에 가서 무슨 혜택 신청하려고 그러면 소득 기준이라는 거 다 보는 거예요. 그게 선별적 복지라고 하죠. 정치적인 단어는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별적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회보장 서비스는. 자, 사회보장 기본법이 제가 이 정도 요약을 했어요. 다른 거는 뭐 볼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사회보장 기본법이 왜 헷갈리냐면 다 좋은 말들이에요. 좋은 말 대잔치라서 틀린 짐을 찾아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공부하실 때는 법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43개의 조문을 다 읽어보세요. 서술어까지 다 요약된 거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실제 지문은 법조문 그대로 나오거든요. 노력할 수 있다. 이런 거 나와요. 노력하여야 한다. 근데 그런 지문이 나오면 이제 빡치거든요. 제대로 보셔야 돼요. 마지막에 가서는. 지금은 그거 다 외울 수 없어요. 예를 들면 국가는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응할 의무가 있어요. 막 이런 조문들이 나오거든요. 마지막에는 꼭 법조문을 위주로 공부하시길 바라겠고 사회보장 기본법은 정의 규정 그리고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 기본계획 쪽에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